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KPLC의 이기동입니다. 일곱 번째로 이렇게 또 선생님들을 다시 뵙겠습니다. 지난 이야기 끝에서 제가 한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한국 교육이 그토록 찾던 그 틀, 그 프레임워크의 이름을 다음에 꺼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름을 꺼내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교육에서 보통 무엇을 가르칠까? 어떻게 가르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교육은 늘 그 앞에 한 가지 질문을 둡니다. 우리는 왜 가르치는가? 제가 영어 선생은 아니지만 여기서 영어 단어 두 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impact 그리고 influence. impact는 부딪히는 영향입니다. 눈에 보이고 바로 측정됩니다. 그러니까 점수 같은 거겠죠. 교육에서는 influence는 스며드는 영향입니다. 천천히 생각과 가치관을 바꿉니다. 정원사의 물주기처럼요. 수능 점수를 올려준 선생님은 임팩트를 남깁니다. 그러나 배움을 평생 사랑하게 만든 선생님은 인플루언스를 남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할 그 프레임워크는 바로 이 외에서 출발한 교육입니다. 그 이름은 International Baccalaureate, 즉 IB, 국제 바칼로리아입니다. IB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영어로 가르치는 학비가 비싼 사립국제학교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IB 월드 스쿨이 9번째로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의 IB 학교는 12곳, 그것도 전부 사립국제학교에서만 있었습니다. 지금은 약 130곳의 IB 월드 스쿨들이 전국에 있습니다. 거의 1000%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제 그 10곳 중 9곳이 공립학교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 세계로 보면 IB는 대부분 사립학교의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나라가 큰 예외였습니다.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미국에는 IB 월드 스쿨이 1900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 약 90%가 공립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공립 IB 고등학교의 교장으로서 6년을 지냈습니다. 제 생각에는 뉴욕에서 아마 세 번째로인가 IB 인증을 받은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IB for all, 즉 모든 학생들에게 IB라는 모토를 가지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에서 IB는 특권이 아니라 공교육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한국은 바로 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최근에 비율로는 오히려 미국마저 앞서 91%가 공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IB를 가장 공교육답게 펼치는 나라, 그게 지금 한국입니다. 제주 표선에서는 초, 중, 고가 하나의 IB 벨트로 이어져 있고, 대구도 같은 해에 2019년에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제일 많은 IB 월스쿨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플로마는 몇 명이나 받았는데, 어느 대학에 갔는데, 저는 그 숫자로 IB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플로마를 몇 장 받았는지, 어느 대학에 갔는지, 그것이 IB의 진짜 가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교실에서 본 진짜 변화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시키는 답을 외우던 아이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시험이 끝나면 덮어버리던 책을 평생 다시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식을 넣어주는 사람에서 함께 탐구하는 동료로 바뀝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IB의 평가입니다. IB가 무게를 두는 평가는 학습을 위한 평가, for learning, 그리고 학습 과정으로서의 평가, as learning입니다. 수능이 주로 하는 학습 결과 평가, of learning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점수를 올려주면 impact, 배움을 평생 사랑하게 만들면 influence. IB의 진짜 가치는 바로 그 influence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IB는 196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뿌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커트 한이라는 분입니다. 유대인 혈통의 독일 교육자로 나치를 피해 조국을 떠났고 자신의 민족 600만 명이 희생되는 2차 세계대전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평생 붙든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가르치면 다시는 그런 비극은 없으리라는 것.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나라의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함께 배우고 자란다면 그 아이들이 만들 세상은 조금 더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IB가 태어난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물론 아주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전쟁 뒤 외교관과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가정 등의 아이들이 나라를 옮겨 다녔고 전 세계 어디서나 인정받는 하나의 졸업 자격이 필요했습니다. 이 현실과 커트 한의 평화의 꿈이 만나 IB 디플로마가 탄생했습니다. 이후 중등, 초등 진로 과정이 그 뒤를 이어 유아부터 고등까지 하나의 길이 됐습니다. IB의 사명도 그대로입니다. 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탐구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기르겠다고. 그리고 IB 사명서 논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 줄. 다른 사람도 자기만의 차이를 안고 오를 수 있다. 이 한 문장에 IB의 철학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탐구, 체험, 전인교육,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 맞습니다. 우리가 5번째, 6번째 이야기에서 함께 만났던 존 두이, 그 두이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B는 전 세계가 한 세기 동안 두이를 빌려 지은 학교라고요. 지난번에 정리했던 두이의 5가지 원칙을 기억하십니까? IB가 그 5가지를 어떻게 살아내는지 하나씩 함께 보시죠. 첫째, 경험으로 배운다. IB 수업의 심장은 탐구입니다. 질문에서 시작해 직접 조사하고 행동하고 성찰합니다. 커트 한의 봉사와 체험이 DP 프로그램의 카스로 살아있는 것도 같은 뿌리입니다. 두이가 말한 행동하며 배운다. 바로 그것입니다. 둘째, 학생 중심. IB에는 학습 자산, learner profi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탐구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10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시험 점수를 넘어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교육의 중심에 둔 것입니다. OECD가 말하는 학생 주도성, 즉 Student Agency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셋째, 학교는 작은 민주주의. IB의 한가운데엔 국제적 소양이 있습니다. 다른 문화와 다른 관점도 오를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태도. 두이가 말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학교 안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넷째, 비판적 사고와 탐구. IB에는 TOK 지식 이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정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아는가를 따져 묻는 수업이죠.
두이가 말한 삶은 참여다라는 그 정신입니다. 다섯째, 삶과 사회와의 연결. IB의 교육과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목과 과목이 그리고 배움과 실제 삶이요. 독립 연구 논문, 익스텐디드 에세이를 직접 쓰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며 배움을 삶으로 가져갑니다. 교육은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다. 뒤에 그 한 문장이 IB 안에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5가지가 사실 우리 2022 개정교육과정이 그리는 인재상과 6가지 핵심 역량에 거의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IB는 우리에게 낯선 외국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런 사람을 기르고 싶다 하고 적어둔 것을 교실에서 실제로 살아내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IB가 우리와 가장 다른 지점, 바로 평가입니다. 영어에는 또 2단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영어 선생님이 아닌데, 네, evaluation, 그리고 assessment. 우리말로는 둘 다 평가지만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 결과를 확인하는 학습 결과 평가, of learning이 있고, 배우는 과정을 돕는 학습을 위한 평가, for learning이 또 있고, 또 학생 스스로 배움을 점검하는 학습 과정으로서의 평가, as learning이 있습니다. IB는 이 뒤에 2가지를 교실의 중심에 둡니다. 평가가 줄 세우기가 아니라 잘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평가의 차이가 지금 한국 공교육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줄을 세우는 평가에서 잘하게 하는 평가로, 한 교육감님의 말처럼 평가의 혁신 없이는 공교육의 정상화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IB가 기르려는 학습 능력은 5가지입니다. 생각하는 힘, 연구하는 힘, 소통하는 힘, 함께하는 힘, 그리고 스스로를 관리하는 힘. 그렇다면 우리의 수능 체제는 이 5가지 중 몇 개를 길러주고 있을까요? 흔히 아인슈타인이 말로 전해지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천재다. 그러나 나무 오르기로 물고기를 판단하면 그 물고기는 평생 자신을 바보로 알고 살아갈 것이다. 우리 아이들 중에 혹시 그런 물고기는 없었을까요? IB가 가치 있는 건 단지 더 좋은 시험 방식이라서가 아닙니다. 평가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아래에는 우리가 앞에서 만난 듀이의 교육 철학 전체가 있습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직접 경험하고 배움을 삶과 연결하는 바로 그 철학이요. 그러니 평가만 따로 떼어 들여온다면 그건 IB의 껍데기만 가져오는 셈입니다. 진짜 가져와야 할 것은 그 철학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IB를 그대로 들으면 되겠네. 그런데 좋은 것일수록 정직한 질문 함께 던져야 합니다. 저는 IB를 깊이 존경하지만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IB는 만능 열쇠도 위험한 수입품도 아닙니다. 깊이 배울 가치가 있는, 그러나 그대로 베낄 수는 없는 아주 좋은 본보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교육과정과 IB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과정은 무엇을 가르칠지를 정해주는 목록에 가깝고, IB는 어떻게 배우게 할지를 설계하는 틀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없던 건 좋은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 철학을 교실에서 살아내게 하는 프레임워크, 바로 그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년 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우리 것의 바탕 위에 더 나은 남의 것을 보태야만 비로소 진정한 내 것이 된다. IB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바탕은 우리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위에 무엇을 지어야 할까요? 그런데 이 질문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며칠 전 앞으로 10년 우리 교육의 방향을 그릴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에게 물었습니다. AI 시대의 우리 교육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저는 이게 참 반가웠습니다. 위에서 정해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함께 묻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좋은 출발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한 교사로서 제 생각을 적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내고 나서도 마음에 남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처음부터 질문을 조금 잘못 던지고 있는 건 아닐까? 기억하시죠? 맨 처음 나눈 이야기, 왜를 먼저, AI를 어떻게 다룰게 묻기 전에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어떤 인간을 길러내는가?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을 다음 이야기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저의 제2의 고향인 뉴욕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이 스스로 지어야 할 그 프레임워크에 대해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마음에 품어온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가 듀이의 철학을 담긴 아이비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탐구하고 협업하고 성찰하고 실천하는 아이비가 추구하는 그 길은 우리 KPLC의 네 기둥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레임워크를 짓던 그 중심에는 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I touch the future, I teach. 나는 미래를 만진다. 나는 가르친다. 다음 이야기는 뉴욕에서 뵙겠습니다. 배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Learning never stops.